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최근 자주 하는 질문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는데 과거 상승장과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은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 과거 상승장과 어떻게 다를까고요. 목차는 첫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 현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상승장과의 비교인데요. 기관, 고래, 개인들이 과거 상승장과 현재 유입 현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망 및 결론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세션은요, 제 개인적인 해석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 현황입니다. 우선 비트코인 현물 ETF가요, 2024년 1월 11일 미국의 SEC가 공식 승인하였고요. 그로 인해 과거에는 없었던 기관들의 자금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요,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면, 자, 첫 번째 걸 보면요, GBTC는 제외를 했습니다. 네, 2024년 1월 12일 기준, 네, 12일 기준 41,248개였던 비트코인이요. 지금 2024년 2월 23일 기준으로는 34만 3,090개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급증을 했다는 말은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미국 사람들, 특히 고래와 기관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가능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물 ETF와 다르게 1대1 비율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보유량이 증가한다는 것은요,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른쪽을 보시면요, 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현물 ETF, 네, IBIT라고 부르죠. 네, 이들의 비트코인 보유 증가량이 엄청납니다. 현재는 12만 개 이상으로 비트코인과, 네, 오랫동안 네, 비트코인과 오랫동안 사랑에 빠진 마이클 셀러 보유량이 한 20만 개 좀 안 되죠. 네, 그 마이클 셀러 보유량의 약 60% 이상을 고작, 네, 1개월 만에 보유를 하게 되었어요. 네, 1개월 만에. 네, 이대로면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가서 블랙록이요, 현물 ETF로 보유하게 될 비트코인은요, 네, 마이클 셀러를, 네, 금방 따라잡겠죠.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수요가 있고 기관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네,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고 왔고요. 자, 그러면 현물 ETF로 인해서 과거에는 적었거나 없었던 여러 미국 기관들과 고래들의 유입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 먼저 과거 상승과 하락 사이클들을 먼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요,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상승 기간을 나타낸 차트인데, 반감기 이후 짧게는 300일, 길게는 500일 정도 상승장이 지속되다가 하락장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요, 네, 반감기가 2024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죠. 약 2개월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는 반감기 이후 300일에서 500일 정도 이렇게, 네, 네, 상승장이 지속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요, 상승장에서 기관들이 언제 유입된지를 살펴보면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미국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베이스의 거래소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는 뭐가 있죠? 네, 김프가 있죠. 김치 프리미엄. 미국에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네, 미국 고래와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면 이 지표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2020년도 말에서 2021년도 초 보시죠, 이 부분. 네,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은요, 기관들이 이 시점에 가장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네,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때쯤에는 수익 실현을 하고 떠나는 기관과 고래들도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다 보니 대부분 기관들, 네, 고래들도 이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뒤에는 이제 상승장이 얼마 안 가고 하락을 하게 되죠. 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요. 네,
비트코인 관련 펀드 프리미엄이에요. 네, 말 그대로요. 비트코인 관련 상품들의 프리미엄에 대한 수요를 나타냈는데 2020년 말쯤에 기관들의 수요가 최고점을 찍고요. 그 뒤부터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쵸. 이렇게 프리미엄이 하락을 하게 되죠. 즉, 기관들이 대거 유입되고요. 이쯤에서. 네. 그리고 점점 수요가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코인 시장도 이렇게 하락을 하게 돼요. 네. 그렇게 하락을 했던 것이 과거 상승장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은요. 펀드들의 거래량입니다. 네, 이러한 펀드들의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보시면 같은 시점에 거래량이 가장 많아요. 네, 그래서 왼쪽 차트의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그 뒤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요 다음은요 이동 또는 매수된 지 일주일에서 1개월 된 비트코인 비율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네. 뭐 최근에 뭔가 비트코인이 움직인 지 얼마나 되었는지 나타낸 지표인데 신규 유입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지표가 크게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것은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급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지표들과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표들 있죠. 코인베이스, 네, 거래량 이런 것들, 비트코인 펀드 거래량, 네, 그러한 지표들과 비슷하게 2020년도 말에서 2021년 초에 신규 유입되는 투자자들이 정말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큰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 고래들, 뭔가 물량이 큰 사람들의 움직임도 충분히 많았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신호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되죠? 네, 하락을 또 하게 되죠. 네, 다 같은 시점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을 보시면 네, 아직까지 이러한 과거 상승장의 고점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물론 최근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약간의 단기적인 과열은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는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표를 보면요. 대형 고래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2021년 초를 상승장 고점 직전을 보면요. 네, 초에 네, 고점 직전. 이 10,000개 이상, 네, 제가 10,000개 이상의 UTXO, 그러니까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들고 온 지표예요.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이 얼마나 많나 이렇게 좀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하죠. 네, 그만큼 뭔가 이렇게 기관들, 뭐 개인들 뭐든 다 이렇게 뭔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 뭔가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도 쭉 올라가요. 네, 지금도 보시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어떻게 됐죠? 이 10,000개, 그러니까 10,000개 이상, 네, 죄송해요. 1,000개에서 10,000개네요.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의 수량이 네, 그 가치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고래들의 물량 자체도 과거 상승장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만큼 뭔가 기관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진입하지 못한 기관들, 뭔가 이때는 뭐 비트코인이든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기관들, 개인들 포함해서 그러한 잠재적인 매수자들이 이때는 이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번 상승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보다는 더 높거나 최소한 이것만큼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기관들의 진입 시점을 보여드렸죠. 자, 결론은 네, 정리하고 넘어가면 기관들이 대거 유입되는 시점은요. 상승장의 후반부는 아니지만 상승장의 중후반부쯤으로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시점을 보여드릴게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시점은요. 기관들보다 조금 늦습니다. 네, 가장 확인하기 쉬운 지표 몇 개 들고 왔는데 김치 프리미엄 들고 왔어요. 네, 김치 프리미엄을 보면 상승장 꼭대기에 이 지표가 네, 약 20%까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때 정말 많이 매수하고 달려 들거든요. 네, 그래서 2021년 뭐 2월, 3월, 4월, 5월
네, 이때 시장에 진입했던 한국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진입을 했다면요, 아직까지도 물려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어쨌든 간에 개인들은 이렇게 들어오고, 아까 기관들은 언제 들어왔냐 보면요, 약간 좀 앞에 들어왔었죠. 네, 기관, 그다음 개인 들어오고 하락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정확한 지표 중 하나예요. 구글 트렌드인데, 이 구글 트렌드를 보면요, 비트코인 검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나타냈어요. 그래서 2017년도 말, 네, 비트코인 최고점,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2021년도 한 5월 정도, 네, 그때 비트코인의 검색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관심이 쏠릴 때가 이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항상 네,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과거는 항상 이랬고요. 지금을 보면 아직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현물 ETF 승인되면서 깔짝 올랐다가 지금은 또 뭔가 비트코인 움직임이 살짝 멈춰 있으니까 네, 관심도가 내려가죠. 아직까지 시장의 고점만한 그런 관심도가 없다는 거, 이거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네,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과거와 다르게 상승장 중후반부에 도달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않았음에도 기관들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좀 달라요. 그쵸? 과거에는 기관들 유입이 조금 늦게 됐는데 지금은 뭔가 상승장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일찍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당연. 네. 하지만 현물 ETF 승인이 고작 1개월 되었다는 점, 네,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각종 데이터 상으로 과거 상승장 고점만큼의 움직임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지표를 들고 왔는데 왜 들고 왔냐면, 그래서 어떻게 과거 상승장과 네, 비교를 할 수 있을지 네, 좀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과거 사이클들과 좀 다르게 반감기 이후, 과거 사이클들 보시면요, 반감기 이후에 뭐 2,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뭔가 조정 또는 네, 횡보, 이러한 이때는 그때 올랐죠.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거와 다르게 저는 뭐 지금 기관들이 이미 조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2, 3개월 횡보, 조정 후 서서히 상승하는 움직임이 아니고요. 기관들의 빠른 유입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큰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네, 그러한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대부분 지금 그 비트코인 현물 반감기만 보고 있죠. 네, 반감기 이후 상승장만 보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상승 많이 할지. 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마켓 메이커 관점에서는요, 최대한 가볍게 시장을 올려야 더욱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기 전 또는 반감기 직후에 네, 기관들이 더욱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기 전에 빠르게 올릴 만한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지표들이 빠르게 변하는지, 기관들이 더 빠르게 들어오는지 계속 확인을 할 거고요. 네, 개인 채널에도 꾸준히 언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정리만 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비트코인은 현재 상승장 중반부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 과거 상승장 중후반부쯤 크게 유입되기 시작되었던 기관들의 진입이 더 빨리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이 뭔가 진입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 뒤에 얼마 안 가서 개인들이 진입을 하게 되고 그 뒤에 하락장이 나왔었죠. 아까 충분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기관들의 진입이 그때 비해서 조금 더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장 고점으로 예상될 만큼의 개인들의 대거 유입은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상승장 중후반부에 대한 이런 움직임은 네, 그러한 느낌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큰 호재이긴 하지만요, 이것도 사실 상승의 재료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짧게는 2024년, 길게는 2025년까지 크립토 시장의 상승장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 지금처럼 기관들의 유입이 가속화될 경우, 네,
현물 ETF로 뭔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개인들도 막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식의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에는요. 상승폭은 과거보다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상승장의 기간은 과거 사이클들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024년 내 상승장이 끝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네, 이러한 지표들을 같이 보긴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이러한 예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데니였습니다.